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 원내대표 나온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이게 정치 문법도 깨질 뿐더러 네. 참 이분 두껍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정치인은 본인의 어떤 그렇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의도에서 정치에서 오랫동안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은 아까 말씀했듯이 강서구청장 재보궐 참패를 했을 때 3점 물러났고 얼마 되자마자 노른자인 인재영입 위원장이 되잖아요. 거기다 공천에 개입하는 공간위까지 개입합니다. 근데 항의 기자회견까지.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비례대표 관련해서 저기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또 각을 세우면서 실세임을 또 내세워서 결국에는 선거 망치는 주범의 하나였다고 봐요. 그러면은 조용히 있어도 욕먹을 판에 본인이 뭘 잘했다고 원내대표를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경우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용산이 아직도 국민의힘에 대해서의 그립을 높지 않았구나. 여기에는 이철규마저 날아가 버리면 내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당내에 이건 없구나. 그리고 이제 권선동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용산하고 좀 거리를 두면서 멀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철규 의원을 원내대표에다 앉혀놔야만 네. 되는 것이고 당대표까지는 이제 손을 못 댈 거예요. 무슨 낯으로 또 되겠어요. 다 본인이 망쳐놨는데. 그래서 원내 수습하는 차원에서 이철규를 원내대표로 아마 용산에서 푸시를 해서 간 것이 최소한 벼룩도 낯짝이지. 이철규 의원도 나름 정치하신 분인데 본인이 원내대표 나와서 나 잘해서 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또 오다 출마다. 오다가 내려온 출마고 오도 출마라고 보는 이유는 또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과 동시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당대표 역할을 용산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하고 원내는 이철규 원내대표가 아우르면서 원내대표 그리고 바지 당대표는 누가 되든 마음대로 해라. 이런 저는 그림을 용산에서 조각을 했다. 그렇게 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그냥 웃지요. 이런 게 판을 봤으니까 내가 바지가 될 일은 없지요. 뭐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예. 근데 나경원 대표, 그러니까 나경원 그 의원 당선인은 이번에 뭐 당대표로 지금 거론되는 굉장히 유망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분이 나가면 아마 되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고민이 뭐냐면은 당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 서영주 대표님께서 이걸 오다 출마다 이철규 대표 그 원내대표 출마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저는 뭐 욕망 출마일 수도 있지 않나? 욕망? 그러니까 오다 아니면 욕망인데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위원장 체제에서 정리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물의 그 밥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 다 살려줬거든요. 그래서 그 나물의 그 밥들이 들어간 상황 속에서 나경원 당선인도 본인이 대표를 해도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좀 근원적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회의장 관련해서는 자꾸 중립 이야기를 이렇게 딱 띄우잖아요. 국회의장은 중립적이어야 된다. 근데 이제 중립과 민주당 편과 이게 어떻게 대립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 자체가 잘못된 이부법이 아닌가. 중립과 대립돼야 되는 거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것과는 대립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기계적 중립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립을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숨만 또 그런 국회의장이 있었기 때문에 있죠, 지금도. 그리고 중립을 마치 절대 선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 편만 드는 거는 비중립, 반중립. 그래서 잘못된 것. 민주당 편을 들라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민심 요구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봐라. 그런 사안들은 자꾸 올려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당연한 그것과 대립되는 게 아무 일도 안 하는 중립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개념 정립의 혼동이죠.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런 식으로 흙탕물을 이 중립이라는 것이 지금 김진표 기장을 아마 많이들 비판하시는 그렇죠. 거고 뭐 안철수 의원의 과거 태도처럼 그냥 기계적 중립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쪽에서 얘기하면 양당을 까고 그냥 가운데 어디 이건 그렇죠. 답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 일도 못해. 상정도 못하고 아무것도 그렇죠. 못하겠으니까 합의해 갖고 와. 근데 절대 합의도 안 해. 그러다가 이제 뭐 하면 직계보하면 강행 처리했다라고 이제 막 언론에서 띄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거부권. 그리고 이제 끝. 뭐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진복 수석의 이야기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가만히만 있는 게 중립은 아니다. 전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 저는 지금 국회의장이 해야 될 일은 의전서열 2위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입법부가 상권 분립 중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위상이 높은 곳인데 지금 국회가 정치 불신으로 인해 가지고 위상이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번 국회의장은 국회의 위상을
민심과 함께 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만 이제 민주당 내의 흐름 중에 제가 좀 유감인 것은 후보자분들 뭐 훌륭하신 분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분들이 다 지금 친명 마케팅을 하고 네. 명심이 어디 있냐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네, 그냥 국민의 민심을 더 받아 안겠다, 그럼. 개혁하겠다, 아니면은 뭔가 국민의 민심에 가려운 것을 긁겠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 위상을 세우려고 들어가야지. 당연하죠. 이재명 대표에게 가서 가는 거는 국회 위상 세우지도 못합니다. 당연하죠. 신인규 위원장 말을 좀 들어야 돼요. 네. 좀 아니, 이거를 국회의장 될 분들이 지위예요. 친절을 좀 돌려요. 국회의장 나오실 분들은. 근데 스피스를 꼭 보세요. 말씀한 대로 그겁니다. 말씀한 거는 입법부의 수장들의 어떤 중립, 그 다음에 기계적 이걸 버리겠다 이런 선언보다는 저는 좀 영리하게 입법부의 위상, 이 의전설 2위고요. 입법부가 뭡니까? 민의를 다 총알을 그렇지.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민의가 뭐였습니까? 이번 현 정부의 행정권의 어떤 사유화, 그 다음에 독선적인 어떤 국정 운영을 막아라. 그리고 입법부가 무시당하는 걸 막아라. 입법부가 무시당하는 건 국민이 무시당하는 것이다. 그렇죠. 라는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치, 강한 정치, 똑부러진 정치를 할 수 있는 국회의장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씀한 대로 명심 마케팅에서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니까 내가 국회의장이다. 그건 이거는 아니야. 그건 영리한 선거가 아니다. 그건 아니야. 그거는 또 국회의장의 어떤 자리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세 분이 물론 이제 당심과 이제 당심에 이 많은 신경을 쓰는 이제 민주당 내 의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당내 경선 때문에 하는 건 알겠지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워. 그래. 그러니까 부끄러워. 좀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의 품위에 보고 맞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보고 국회의장의 있잖아요. 품위에 맞게 네. 민의의 전당의 수장이 될 만한 사람의 품격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네. 국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멘트가? 하도 싸우니까 네. 의원 여러분 조용히 하시고 국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늘 하시거든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를 그렇지. 국회의장은 멘트처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저는 네. 일국의 국회의장입니다. 2위예요, 의전서열. 그럼 저는 국회의 위상을 누가 세워줍니까? 의원들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 스스로 세워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시작부터 아무리 다급해도 뭐 마음은 인간적으로 이해하지만 아무리 다급해도 명심하고 다니는 것이 정말 볼썽사납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못 세웁니다. 그렇죠. 그럼 편향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이 배제된 정치를 정상화하는 길에 첫 단추를 매겠다. 이 어려운 일 하겠다. 매우 무거운 자리입니다.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번에 미국은 하원 의장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회의장하고 거의 똑같은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하원 의장 할 때 나는 트럼프의 측근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서로 간에 싸웠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양상이야. 요렇게 되면 추잡해져. 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요렇게 되면은 지금 추잡해진 미국 정치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국회의장은 제발 네. 조금 더 영리하게 불편한 오해 없이 네. 명심을 줄 잘 서는 사람이 국회의장 된다. 이런 이 인식을 국민한테 주면 안 됩니다. 민심을 봐줘요. 민심을 봐야 된다. 명심이니까. 맞아요. 민심을 네. 보는 국회의장 이런 메시지 좀 날려줬으면 아, 저랑 좀 상의 좀 하죠. 제가 민심 동행이니까. 친년 논리는 민심이잖아요. 네. 저랑 좀 상의 좀 하셔야지. 자꾸 명심 얘기하면 안 국회의장 됩니다. 비서실장으로 가세요. 그래야겠는데. 저 쓴소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이고 전 상근 부대변입니다. 지금 맥 연구소입니다. 정치연구소 예, 정치사회연구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